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확정합니다. 앞서 야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요구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십시오.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면서 이후에 SNS에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하는 이 특별사면 임시국무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면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요. 원래 저는 국회와도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국회 모든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비공개 투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인사와 관련된 경우 아니면 개헌과 관련된 경우, 탄핵과 관련된 경우만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만큼 뭔가 본인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청세 공개하되 뭔가 좀 본인의 주관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규칙에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실 국무회의 자체를 공개해왔던 거는 이재명 정부가 최초입니다. 최초로 그렇죠. 공개했던 것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하는 과정을 국민들께 상세히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아무래도 사면과 관련돼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개하기보다는 좀 더 비공개로 논의를 한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맞다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국무회의 공개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했던 거였는데 본인 입으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만큼 오늘 국무회의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사면과 관련돼서 국민적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사면만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됐던 국무회의는 공개를 하고 생중계하고 이걸 생중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사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사면권 행사와 관련돼서 뉴스를 극대화시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사면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씨를 사면하든 그렇지 않든 뭔가 대통령의 결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는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사면 논란이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사면 심사위에서 결론이 났을 거고 그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결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가 사면 그 결과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서 이 회의에 사실 30분이면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굳이 이걸 원포인트로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목적은 분명히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야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윤미향 의원회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다. 그런 의혹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인데 특히 8.15 광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특히 집권 초기 정치인 사면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죠. 여당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8월 7일 이 법무부 사면심사위 이전까지 이 정치인이 포함된다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다 심증한 입장이었습니다. 한주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몇몇 의원들은 정치인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 입장이 지금 특정인이 포함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의 당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몇 의원들은 개인적 소신을 밝히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의원 같은 경우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 이제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라면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주라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 얘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추미애 의원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했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만 목소리를 냈어요. 이 부분을 두고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 아마 이제 윤미향 전 의원과의 특별한 관계 예. 그리고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이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있었지만 최초 수사부터 수사 대상이 돼서 기소된 사건들이 실제 비보다 과장되고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의심과 확신이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추미애 의원이 육선 의원임에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이를 수락한 것은 검찰 개혁을 본인의 손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결부시켜 보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과장됐다. 가혹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입장이 본인의 지금 법사위원장직 수락과의 맥락을 또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공개적인 행보들을 좀 보여왔는데 토요일에는 광화문에 나와서 소녀상을 세워놓고 같이 앉아 있는 모습도 보였고 특히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이런 것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작년 11월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선고가 나올 때까지 결국에 의원직 4년을 모두 유지를 했고 세비도 모두 받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의원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것인데 심지어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을 왜 지금 이렇게 사면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좀 불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면자 명단에 올라간 이후에 SNS를 통해서 이상한 것들을 모아 기소한 것이 검찰이라면서 그러나 저는 편안하다. 욕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에는 위안부 관련 집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면법을 보면은요. 14조에서 특별사면 상신 신청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예. 이 서류 안에는 범죄의 정상,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죠. 그리고 예. 사건 본인의 성행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은 계속적으로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면자 명단에 올라간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SNS에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좀 깊게 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된 조 전 대표의 신간을 공개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마치 독거방에 갇혀 있는 그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래 책 추천을 SNS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엔 조국 전 대표의 책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을 위해 여론전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평가예요. 사실 그 여론전에 큰 어떤 도움이 될지는 저는 의문이 좀 있고요. 근데 예.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수석으로 임명을 했었고 장관으로도 임명했었고 근데 장관 임기를 한 달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국 사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이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빚으로 계속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계속 또 본인이 직접 추천을 했고 이런 여론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영상까지 찍으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의 그 포인트는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추천을 하고 이렇게 여론전까지 이끌어갈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전 정부 안 그래도 친문계와의 뭔가 갈등이 과거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를 지금 민주당 주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그냥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 예, 성추행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에 특별히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책 추천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복중에서 쓴 뭐 다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정치 현실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글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의 표현 뭐 이런 정도이지 이게 지금의 어떤 사면 국면 또 다른 어떤 민주당과의 정치적 관계 등 여러 가지 정치상을 고려한 고도의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선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등을 두고 당권주자 4명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바로 만고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누가 다치거나 뭐 어떻게 뭐 된 사람이 있습니까?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윤 의원의 주장은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제가 받아들이기로. 계엄을 했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마치 계엄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 당권주자 4분의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다 어디서 저희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 찬탄파와 반탄파의 갈등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느낌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같았어요. 예. 이게 뭐 자책의 정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물론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정당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자라나는 플랫폼인데 스스로 너무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했던 그 전당대회는 저희가 자폭 전당대회라 그랬어요. 뭐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사람이 본인이 법무장관일 때 사실은 그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이거 갖고 뭐 자폭적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책적 전당대회가 되는 거죠.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지. 물론 전당대회 룰과 관련돼서 지지층에 조금 더 소구를 많이 하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정도껏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간신히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법적인 잣대에 맡겨두고 있는 계엄이나 아니면 뭐 내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굳이 정치적인 장인 전당대회에서 여기에 대한 당부당, 본인의 입장 이런 것들을 묻고 대답해야 되나요? 저는 상당히 좀 뭐 불만스럽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러면 선관위에서 전당대회 룰을 급격히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50대 50으로 다시 바꿔서 예. 주자들이 저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면 선관위에서 룰을 바꿔서 거기에 룰에 맞춰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당원들이 보고 싶었던 모습은 좀 새로운 구도, 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평가예요. 그렇죠. 비상계엄 이후에 당이 두 쪽이 나 있는데 그것이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당내 경선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야당으로서 어떻게 선명하게 거대 여당과 정부에 맞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반년 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은 당원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는 당대표 토론회가 첫 번째였던 것이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번 더 당대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님은 어제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소수 야당의 토론회잖아요. 그리고 직전 대선, 그리고 작년 총선 다 대패했던 정당의 그 토론회, 전당대회 토론회 치고는 너무 한가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선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와 윤희숙 혁신위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키워드는 혁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에 관한 이견은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혁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이 아니라 과거로 퇴행하는 주제로 지금 잡혀 있다. 찬탄 반탄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프레임인데 아직도 그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 건 전 국민의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탄핵 전국 속에서 정강훈 씨, 전한길 씨 이런 극우적 발언과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던 것, 그들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 그 이후에 탄핵이 된 이후에도 전한길 씨의 입당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를 바로 처단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하지 않고 스스로 탈당을 하도록 내버려뒀던 것, 이런 것들의 지금 후폭풍,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전한길 씨에 대한 뭐 제명 조치나 이런 것들을 단행한다고 한들 저는 여전히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끝까지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아주 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보수를 좀 재건을 꿈꾸는 그런 보수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지지층이 봤을 때 참 답답한 토론회였다라고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대선이라는 총력전을 치를 때는 모든 정치 세력을 안고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너희하고 손 안 잡아.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진보당하고도 손잡고 하여튼 모든 진보적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지금의 이 시국을 그 원인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그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한 색깔에 천착해서 상대방을 공격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양상이, 그런 관점이나 전략이 잘못된 거죠. 이건 당원들이 분명히 심판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전한길 씨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결국 전한길 씨를 몰아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어제 토론회였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입장 차이는 갈렸지만 사실상 징계를 한다고 해도 전한길 씨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이 당권 후보,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한길 씨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윤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실제적으로 힘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단순히 징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만약 그렇게 해서 실제 징계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들 당 안에서든 당 밖에서든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전혀 바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당 윤리위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징계 수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전한길 씨가 지난번 연설회에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연호를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전한길 씨 측에서는 본인이 프레스 비표를 받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도 있어야겠지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전한길 씨가 보여준 모습이 언론사로서의 모습인가? 언론이라면 후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취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배신자라고 연호를 하는 것은 본인이 비표를 받고 들어간 언론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결국 징계의 종류를 보면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한길 씨가 당원으로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 번째 윤리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경고 수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한길 씨가 대구에서의 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연호를 하고 그다음에 출입금지를 당했는데 부산 연설회에도 본인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명을 받지 않은 것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징계 사항이 돼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면 저는 전당대회 전에 지금 전한길 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징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수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